네, 쉽고 명쾌한 진짜 쉬운 진단 첫 전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네, 엔지캠 생명과학을 네, 한 1년 전에 샀는데요. 네, 99,000원에 20%를 가지고 있어요. 예.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데 안 올라가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전부터 담고 계셨네요. 그렇죠? 작년부터 네.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올라올 듯 하다가 또 7만 원에서 꺾여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공부하고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그냥 추천해서 들어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인지도 사실 확실치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당시에는 네. 굉장히 좋다고 추천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걸로 추천을 해서 네. 사긴 했는데 예. 그 후로 계속 떨어지고 올랐어요. 이제는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네. 여기까지 왔어요. 혹시 그때 이제 추천 포인트 같은 것도 기억을 하실까요? 어떤 게 좋았는지 이런 포인트를 기억하실까요? 네. 정확한 포인트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네. 앞으로 하여튼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큰 이슈가 있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믿고서 알겠습니다. 기다렸는데 답답해서. 그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 포인트가 뭔가 악재로 바뀐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오늘은 또 주가 포인트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건지 오늘은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저희 같이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엔지캠 생명과학이 접수됐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이 엔지캠 생명과학이 사실 작년에 또 증권사에서도 많이 좀 주목했던 종목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가 포인트는 뭔지, 최근 작년 대비 이렇게 좀 밀려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각자 바이오 회사의 주요 치료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치료제에 대한 임상 과정이라든지 이 치료제를 위한 투자 유치라든지 그리고 이 치료제에 대한 기술 출처에 대한 얘기들 이런 내용들이 이 주가의 모멘텀을 반영이 되는데 엔지캠 생명과학은 그런 모멘텀을 항상 지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뉴스들이 언제 발표될지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이 발표되는 시기를 어떤 측면에서 기다리냐면은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의 시장 환경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우선은 소개를 받았을 당시에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때예요. 저도 이제 또 재작년 연말, 작년 초반 때까지만 해도 항암제에 대해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바이오 시밀러 임상 3, 3에 대한 발표가 대부분 이 항암제 발표를 재작년 하반기, 작년 상반기에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항암제 관련된 모멘텀들을 많이 찾아봤었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좀 잠재력이 있는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이 제약회사들 소개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조금은 신뢰감을 좀 잃었고 좀 주가에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에 대한 환경이 좋지 않은 분위기에 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잘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시장의 환경이 재작년과 그리고 작년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랐는지 보도록 하겠는데 예. 이 주가가 2만 원대부터 해서 11만 원대까지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엔지캠 생명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이 바이오 주요 기업들에 대한 기억을 좀 다시 되짚어 보시면 작년 상반기 또 하반기 때에 신라젠, HLB, 차바이오텍, 네이처셀 이와 같이 주요 기업들이 악재를 만났었어요. 개별적으로는 임상 진행에 대한 실패 그리고 또 주가 경영인에 대한 신뢰감 하락 이런 것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때였습니다. 이 종목도 그런 환경 속에서 혼자 나홀로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동반 하락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 현재 위치에서 매수하신 가격대 위치에서 대략적으로 30% 가까운 손실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당장 정리하기에는 조금은 아쉽죠. 최근에 올라왔을 때도 손실폭이 대략 17%에서 20% 이에 안쪽이었는데 네. 지금은 30% 이상으로 벌어졌어요. 그 주가가 이제는 지난 이제 하반기 연말 때 바닥은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예상되는 바닥권이 지금 55,000원, 6,000원 이 라인 때는 특정한 이유 없이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가지고 업황이라든지 개별적인 뉴스를 통해서 반등을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고 또 그러면은 기다려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근데 NGK 생명과학은 기업 재무제표로 보면은 좀 형편은 없어요. 그런데 이 비알코올성 간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NGK 생명과학이 계속해서 투자 유치에 대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 JP 법원 헬스케어를 통해서는 뭐 당장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은 좀 시간을 두고 본다라면은 계속해서 기술 수출 혹은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진다라면 그런 모멘텀을 기다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멘텀은 언제 나올까? 보통은 이제 주요 이 의학 학회를 통해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네. 기술 소개, 기술 수출,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월달, 3월달 예정되어 있던 학회들이 대부분 연기되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다는 악재네요. 거죠. 네네. 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치료제, 백신, 바이오 종목들이 있지만 그 밖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조금은 오히려 좀 시장이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좀 현재 위치는 좀 보유하시고 네. 시간이 지나면은 투자 유치에 대한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다른 기업보다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실을 확정지어서 정리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은 55,000원 이탈하지 않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기다렸다가 대략적으로 7만 원 또 8만 원 단계에서 그런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분할로 일단 손실을 가장 만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커스를 맞추자. 5만 원에서 6만 원대가 지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님. 다만 지금 바이오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많이 꺾였다는 점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가장 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따라서 이제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서서히 정리하는 전략이 제시됐는데요. 네.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도 7만 원, 7만 5천 원이 예. 올라와서 첫 번째 올라올 때는 더 네. 올라가겠지 하고 안 팔았는데 네. 그 다음에 다시 7만 5천 원 정도 가면 이제는 조금 그 위로 올라가나 보다 하고 기다리다가 다시 또 또 밀리는 올해 거군요. 1월 달에 무슨 컨퍼런스가 네. 있다고 그때는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또 요즘 그 바이오 이제 중국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또 못 올라간다고 보고 여기까지 또 다시 내려왔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더라도 네. 그 선에서는 놔야 되는 건가요? 그럼 7만 5천 원 쪽 선에서는 또 이제 너무 오래 네,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은 가서- 좀 더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예상하셨던 가격대 7만 원과 8만 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서 또 손이 나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이번에는 올라올 때를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도 고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전해드렸습니다.